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이제 2시간 정도면 올 한 해 주식 장이 마감이 되는데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내년에는 더욱더 더 많은 수익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서 저희 대형 멘토들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과 올바른 정보를 위해서 힘쓸 테니까 저희 대기업 채널을 이제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분석할 영상은 이제 애경 케미칼이고요. 애경 케미칼에 대한 이슈와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가소제 사업 부분, 합성수지 사업 부분, 생활화학 사업 부분, 바이오 에너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부분이 매출을 거의 60%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사업 부분이 주력 사업이죠. 하지만 이번 전년도 그렇고 이번 년도 그렇고 아마도 내년에도 똑같이 석유화학 업황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런 업황의 악화에도 의해서 이제 900억대 흑자를 냈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애경케미칼이 900억대로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이런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또 이런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900억대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이 어떻게 증가를 했냐 보면 이제 22년도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2조 1,700억이고 그 전년에 비해서는 36%가 증가한 수치다. 38%가 증가한 수치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애경 케미칼은 조금 비상인 상황이죠. 왜 비상이냐? 애경 케미칼은 지금 석유화학 제품 분야에서 신사업으로 투자할 부분이 이제 아라미드의 원료인 이제 TPC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25년까지 울산에 TPC 공장을 짓고 26년부터 양산을 해야 되고 또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관련한 신사업도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빨간불이 켜진 건 이 애경 케미칼이 이 신사업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봤을 때 이슈를 보게 되면 애경 케미칼 항공 계열사 살아났는데 백화점이 골치다라는 거죠. 애경 케미칼과 이제 항공사 그리고 애경 케미칼과 백화점의 관계를 간단하게 가져오자면 이제 이런 항공은 제주항공이 있거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와 애경그룹의 합작으로 인해서 이제 태어난 이제 중 태어난 이제 비행사고 그다음에 이 백화점은 결국 이제 애경 케미칼이 아닙니다. 애경그룹의 유통업체죠. 하지만 이제 제주항공과 이런 백화점이 그동안 적자가 났던 건 결국에 이제 코로나가 가장 큰 비중이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본 노선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AK 플라자 같은 경우는 그런 명품 매장을 유치하는 데 실패하고 또 코로나 여파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아서 적자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 적자로 인해서 애경 케미칼이 약 이제 500억 원 정도의 단기 차입을 위한 금전 대여를 AK 플라자에 지급을 했다라는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억대의 이제 금전 대여를 하다 보니까 애경 케미칼의 신규 투자 부담이 조금 증가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상 이제 그룹 내 재무 건전성이라고 하죠. 이제 재무 건전성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우량 계열사의 자금 조달이 이런 계열사가 있는데 이런 계열사의 업황 부진이 결국 그룹 내 건전 리, 그룹 내 재무 건전성 리스크를 증가시켜서 어떤 자금을 조달받을 때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말이 꼬여가지고 자금을 조달받을 때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계열사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결과가 그룹 신용평가 등급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그룹 신용평가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면 애경케미칼은 가뜩이나 이 500억 원이라는 단기 차입을 했고 AK 플라자에 그리고 또 이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의 부진 악화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줘서 신규 사업에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런 점에서 어떻게 자금을 확보할 거고 어떻게 AK플라자를 살릴 건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애경케미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경케미칼의 주가를 봐야 되겠죠. 애경케미칼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일단 큰 틀에서 한번 봅시다.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흐름에서는 잠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잡아서 이거 못 먹었네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반등일까를 먼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진짜 반등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진짜 반등이 맞다라고 하면 이 눌렸을 때 한번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조금 짧은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봉을 한번 보게 되면 날봉 같은 경우는 결국에 쭉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상승이 일어났죠. 상승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5평선과 10평선 20평선이 상방으로 돌아가고 있고 현재 60평선이 조금 기울기가 완만해졌지만 이 상승의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땐 60평선도 상방으로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가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중간중간에 한 16,100원? 한 16,100원 라인이겠네요. 한 이 부분이 이제 저항 매물대 라인이니까 현재 이제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이게 엄, 그렇다고 이게 엄청 큰 그래서 이제 16,300원 라인이 이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눌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크게 눌릴까라고 봤을 때 이제 2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2시간 봉을. 2시간 봉을 봤을 때 일단은 이제 5평선, 10평선, 20평선, 60평선, 120평선 전부 다 이제 완전 정별인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는 조금 상승의 힘이 모여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고점을 못 넘기고 있고 또 이제 올해 장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또 내년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내년이 됐을 때 갑자기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서 지금 부분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살짝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어떤 장의 변동성이 생기지 않아서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내년에도 장의 변동성이 없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14,700원, 이제 13,900원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날봉에서 보면은 이런 14,700원 부분이 이제 10평선, 13,700원 부분이 지금 날봉 기준으로 20평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평선과 이제 이런 매물대가 있을 때 이평선이 이제 제가 이제 이평선을 볼 때는 이제 지지저항으로만 보진 않아요. 이제 파동을 볼 때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20평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의 역할을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할이 제일 잘 나올 때는 이제 매물대 부분과 같이 있을 때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지켜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13,700원 부근을 그리고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급상승의 모습이 조금 나오진 않더라도
한 번 정도는 다시 이 매물대 위를 이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장의 변동성이 생겨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을 땐 이제 12,000원 부근을 일체적으로 잘 지지를 하는지, 그리고 이 부근이니까 만 원, 12,000원 부근과 11,000원 부근을 잘 지지를 해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 이거를 돌파했을 때 플랜 B를 세워야 된다라는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종합해서 말을 해보자면 주봉상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찐 반등인지 아직 모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제 날봉에서는 상승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와져 있고 또 2시간 봉에서도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 저점을 해치지 않으면 추가적인 반등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한 해가 끝나고 또 내년을 시작할 때 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는 일단 기다려 보는 게 좋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이런 14,700원 부분과 이제 14,700원 부분과 이제 13,500원 부분을 잘 지켜준다면 이런 반등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뚫렸을 땐 이제 12,000원 부근과 이제 11,000원 부근을 잘 지켜주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 회사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리딩의 영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만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